네, 오늘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유엔에서 중에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뭐 지금 올 한 해도 지금 뭐 이렇게 한 1.8% 정도 지금 이제 상승할 거다. 이제 이런 또 이제 발표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올해도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지금 뭐 다 됐잖아요. 사실 12월, 이제 11월까지가 이제 그런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4년부터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에서 지금 최장 5년이었고 이제 올해까지가 되면 6년째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그러니까 요때 최장 5년이 올랐던 게 지금까지 우리 역대 최고 기록고 이제 작년까지 해서 이제 타이 기록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2018년까지 해서 최장 5년이었는데 지금 올해 또 만약에 이렇게 상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지금 6년째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래는 정말 계속 지금 6년 연속 지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내년에도 지금 뭐 더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올 한해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은요. 자, 올라간 아파트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비싼 것들이 더 비싸지는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뭐 더더구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집값이 뭐 9억 이상이 우리가 고가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자, 고가 아파트가 35% 그러니까 10채 중에서 4채가 고가 아파트인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억 이상이 정말 고가 아파트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익숙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채 중 4채가 고가 아파트랍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자, 고가 아파트 성공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자, 뭐 정말 이 뭐 종부세 혹시 받으셨나요? 네.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10억 이상은 또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자, 어쨌든 뭐 종부세 폭탄이 이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분양가 상한제 폭탄이 떨어져도 그렇고 지금 계속 연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동산에 대한 열기 좀 뜨거워지고 있고 또 뭐 계속 지금 연일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부세 뭐 지금 이제 이번 달까지 또 내셔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부세가 나왔으면 많은 분들이 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정부의 계산이었고 또 일반적으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뭐 상승 랠리를 가고 있는데요. 자, 올해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대상자가 한 60만 명 정도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총 금액이 한 3조 원이니까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평균을 나눠본다라고 하면 1인당 약 한, 뭐 인별과세니까요. 1인당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물론 뭐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 뭐 다 얘기니까 야, 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뭐 한 2배에서 3배까지도 내시는 이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나타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이 뭐 보유세 부담, 종부세 부담 때문에 많이 매물을 내놓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현재 그렇죠. 뭐 매물이 실제로 나가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매도보다는 오히려 절세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낼 수 있으면 뭐 좀 내면서 좀 버틸만 하다라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것을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올 한해 가장 그 핫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증여였죠. 지금 한 3, 4월 달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매매량보다 증여량이 더 많았던 이런 우리가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또 하나는 뭐 부부간에 그렇죠. 뭐 지분으로 이렇게 또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인별과세다 보니까 자, 뭐 많은 분들이 어쨌든 매도보다는 지금 절세를 선택하고 있다 보니까 종부세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속
매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양도세 중과까지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사실 못 파는 부분도 있어요. 뭐 지금 뭐 만약에 뭐 한다라고 하면 지금 종부세도 종부세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의 최대 68%까지, 그러니까 10억이 남았다 그러면 거의 6억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냥 그렇죠. 뭐 이것도 일종의 뭐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또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것도 양도세에 대해서도 이제 절세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이 지금 나올 수가 지금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니까 지금 계속 매물 품귀 현상이 나오니까 23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뭐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매도인들이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물을 시장에 못 내놓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살 사람들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고 연말에도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서울 뉴타운 쪽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뉴타운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새 아파트들만 모아놓은 것이죠. 또 뉴타운은 대부분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연일 신고가를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보통 한 분양가에서 2배 뛰었다는 거는 더 이제 뭐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정말 한 뭐 많은 경우에는 거의 3배까지도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상한제 후에 또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 이제 못하는 거다 보니까 아 그럼 새 아파트 안 나오겠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뭐 신길 뉴타운에 지금 있는 레미안 에스티움 그렇죠. 뭐 가장 빠르게 됐습니다. 자, 여기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 같은 경우에 지금 13억 5천에 호가가 지금 그렇죠. 뭐 실거래가가 지금 이렇게 호가는 지금 거의 한 14억까지 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게 레미안 에스티움이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근데 5억이었던 게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뭐 13억 5천이니까 거의 2배, 3배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깜짝, 깜놀 되겠습니다. 자,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레미안 센터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것도 33평이 지금 12억 3천인데 여기도 뭐 분양가는 여전히 5억대였죠. 뭐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최근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뉴타운들 뭐 여기뿐만 아니라 뉴타운이라 생긴 데들은 다 그렇죠. 뭐 왕십 뉴타운도 그렇고 뭐 뉴타운 하는 데를 오히려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뉴타운만 그러냐? 뉴타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연말에 지금 뭐 다들 좀 이렇게 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봤더니 서울 전역이 지금 로또판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사실 뭐 연말에 이제 모임들 많이 가시잖아요. 연말 모임을 갔어요. 자, 갔는데 나 5억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12억, 13억이야. 솔직히 속상하잖아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다들 더 몰려들고 있는 이런 느낌들을 제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12월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데들도 지금 훨훨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강동 쪽에 지금 한 12,000세 서대문도 지금 꽤 있죠. 자, 이런 곳들이 프리미엄만 3억, 4억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입주를 하진 입주권 상태에 있는 것들도 3억, 4억이다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3, 4억이 그냥 남은 거죠. 자,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 롯데캐슬 베네루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거 84제곱미터 33평이 7억이었는데 지금 그렇죠. 입주권 11억이니까 거의 한 4억 정도가 지금 그냥 올라간 거죠. 그냥 분양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가자동 그렇죠. 서대문 쪽에 지금 DMC 에코자이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니까 24평이에요. 자, 24평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가가 지금 4억이었는데 지금 8억이 됐다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계약금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4억이면 실질적으로 뭐 4천만 원 지금 투자해 놓은 거잖아요. 자, 4천만 원 투자해 놨는데 4억이 올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거의 따지고 보면 투자 금액 대비하면 거의 10배 정도의 그렇죠.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뭐 로또판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뭐 이러니까 다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이러다 보니까 9억 원 아파트가 뭐 지금 35%니까요. 뭐 10채 중에서 지금 뭐 그렇죠. 4채 그러니까 거의 100채 중에 35채가 한 1년 사이에 한 6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서울에 지금 뭐 한 100세대 이상 이렇게 따져봤을 때 약 한 125만 채가 되는데요. 지금 9억 넘어가는 게 44만 채예요. 야,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다 9억 넘어가니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9억이 정말 고가 아파트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강남하고 서초 같은 경우에는 92%가 지금 9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정말 9억이 넘어갔다고. 지금 강동 같은 경우가 퍼센트로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강동 쪽이 47%가 올라갔습니다. 한 17,000세대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26,000세대까지 갔으니까 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갔죠. 뭐 고도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내년에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요인이 없어요, 지금. 뭐 올 한 해도 엄청나게 규제책 많았고 경기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내년에 뭐 총선 있죠. 뭐 또 미 대선 있죠. 많은 또 이슈들이 있고 또 많은 또 개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되면 오히려 9억 미만 찾기가 더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9억 미만 아파트가 희소해질 수 있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고가 아파트 이렇게 전성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내년에도 여전히 똘똘한 한 채는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보다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으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자, 고가 아파트 쏠림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뭐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짜드린다면요. 아까 뭐 그 앵커 오프닝에서도 지금 취득세 문제도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뭐 임대주택 사업 쪽으로 해서 취득세도 85% 감면받는 이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자, 그렇다면 주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 집을 그냥 여러 채 늘리는 거는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아파트는 똘똘한 한 채로 오히려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투자는 수익형 쪽으로 해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라든지 뭐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형 상가 중에서도 굉장히 똘똘한 쪽으로 이렇게 모으는 결국 주거와 수익형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이런 투자들이 계속 대세로 자리매김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